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 미 대선 토론이 끝났습니다. 제가 식사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영상을 촬영하려다 너무 배고파서 얼른 밥을 먹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어떠셨나요? 팽팽한 대결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압도적인 트럼프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제가 코인에게 유리하라고 응원하는 마음에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좀 민망할 정도로 기울어진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잘했다기보다 바이든이 너무나 형편없이 처참하게 굴욕적인 모습만을 보여줬는데, 시작부터 좀비처럼 들어오더니 시선이 다른 데가 있고 본인이 어디 와 있는지를 중간에 까먹은 듯한 그런 표정까지 이러고 막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으면 이제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이든만 그냥 끄집어 내리고 공격을 하고, 너 때문에 미국 망한다, 미국 끝났다, 3차 대전 일어난다 당신 때문에,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결국은 바이든이 발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기도 하고 수비적인 모습을 잘 보였는데 중간중간에 허점을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 일단 표면적으로는 바이든의 책임이죠. 이걸 최대한 트럼프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흑인들이 지금 고용률이 너무 낮고 먹고 살기 힘들다,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이든이 공짜 돈 나눠주겠다, $10,000씩 나눠주고 세금 깎아주고 이런 얘기를 해요. 히스패닉, 이 사람들도 힘들다, 돈 나눠주겠다, 세금 낮춰주겠다, 시니어들, 연장자들은 어떡하냐, 돈 많이 풀어서 보태주겠다, 뭐 이런 지원을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트럼프가 얼른 그거 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또 이게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대통령직을 맡았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려요. 실수로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겠다. 아무래도 이대로면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음 2차 대선 토론에는 아마 후보가 교체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로면 뭐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매체에서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고, 트럼프가 이긴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코인에게는 매우 유리하겠죠. 뭐 진심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이 미래다, 모든 비트코인은 메이드 인 USA로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코인 산업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선순위에 밀려서 코인은 좀 나중에 밀어주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바이든처럼 공격하고 무슨 반암호화폐 이따구 걸 조성해서 코인을 말려 죽이려는 이런 시도는 없어질 테니까 트럼프 당선은 코인에게는 대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첫 번째로 제롬 파월을 해고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응이 너무 느리다, 금리나 진작에 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정책에도 매우 좋아질 것 같다, 코인에게.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봅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트럼프가 41.1%로 바이든을 0.2%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선 토론 전입니다.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트럼프가 살짝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합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접전이 예상되는 순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트럼프가 살짝 우세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들은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달 거도 있고 4월달 거도 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만 보면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서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는 오늘의 대선 토론 전입니다. 내일은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제재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도박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토론 후에 당선 확률, 도널드 트럼프 58%, 조 바이든 34%, 게빈 뉴섬 17%, 카말라 해리스 7%,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4%,
오늘의 움직임만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는 살짝 올라갔고요. 바이든은 크게 꺾였습니다. 바이든이 떨어진 만큼 개빈 뉴섬이 올라옵니다. 뉴섬은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게 오늘 대선 토론에서의 바이든의 성적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어쩌면 바이든이 교체될 수 있다. 자, 폴리마켓에서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65%, 바이든 27%. 여기서는 트럼프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의 상황과 주요 소식 살펴봅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다들 조용하고요. 그레이스케일도 약간의 유출. 그래서 오늘은 1,100만 달러 순유입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플러스로 지난 3일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미국 정부가 4,000개의 비트코인을 팔아먹었다. 이런 소식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습니다.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보냈다. 당연히 온체인에서 확인되겠죠. 미국 정부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보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기관들을 연결하고 장외 거래를 주선합니다. 독일 정부 같으면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막 그냥 일반 거래소에 팔아먹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노련하게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처리하고 있다. 자, 잠깐.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코인베이스라면 이 게리 겐슬러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에 미국 정부가 코인을 보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모순이죠. 불법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보내서 그걸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 웃기는 놈들이에요. 불법 거래소를 사용하다니.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SEC에 소송을 겁니다. 이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권한을 휘둘러 대고 있다.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머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이걸로 게리 겐슬러를 팍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암호화폐 무리들에 대한 응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크립토 슈퍼팩, 암호화폐 지원단체인데요. 뉴욕의 하원 의원 자말 보우먼, 이 사람이 지난 30일 동안 세계의 암호화폐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암호화폐는 사기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공격하는 광고에 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리된 반암호화폐 인물, 바로 화면에 보이는 자말 보우먼. 오늘의 영상은 넥소에서 후원하고 있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동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스테이킹, 디파이? 이거 너무 복잡하고, 거래소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이것도 위험하지. 넥소. 그렇지, 넥소면 믿을만 하잖아. 넥소는 세계 각국에서 여러 규정 및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센스와 등록 절차를 완료. 지속적인 감사와 인증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미국, 호주, 홍콩,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세이셀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라이센스도 이렇게 레츠하고 파이어블록스에서 수탁 서비스를 해주고 보험까지. 오케이, 넥소 한번 해볼까? 잠깐, 무료로 토큰을 주는 행사가 있다고 그러던데. 넥소 토큰 사냥하라. 총 1,000만 개의 넥소 토큰이 상금 1,400만 달러 규모. 이야, 포인트를 모은 만큼 상금을 받는 구조고, 자, 넥소를 입금하면 이렇게 포인트를 받고, 고객 인증을 하면 또 포인트, 대출을 받아도 포인트, 코인을 예치하면 포인트. 특별한 혜택. 신규 가입자는 행사 기간 동안 5배 포인트 적립.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7월 8일 오전 7시 59분에 종료? 헐, 빨리 해야겠는데? 조인 더 헌트를 누르고, 이걸 스캔해서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넥소로 공짜 수익 내볼까? 자, 오늘 솔라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솔라나 ETF, 비트코인 ETF 발급자 바네크가 파일링을 했다. 바네크가 솔라나 ETF를 신청을 했다. 자, 이렇게 SEC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름은 바네크 솔라나 트러스트. 이렇게 오늘 신청이 되었는데요. 솔라나 투자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는 파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미끄러지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 바로 AI 코인의 삼총사, 패치, 싱귤러리티넷, 오션 프로토콜. 오늘 이 세 코인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이 세 코인의 합병 ASI 토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로 보내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보내서 합병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만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이런 거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선택은 뭘까요? 그냥 코인을 팔아서 다른 코인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현금화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ASI 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아마도 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코인베이스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도 코인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엉망이다. 아무튼 이 세 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하락에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상장 폐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살 사람은 나중에라도 ASI 코인을 사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있었던 대선 토론 아쉽게도 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죠. 트럼프가 코인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굵직한 공격을 하는 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코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선 토론은 9월 달인데요.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방향, 미국의 경제, 산업, 혁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코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오늘의 대선 토론.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코인에게는 희망적인 판이 짜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